경남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학생 인권 조례와 교육공무원들의 범죄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부산 신항의 집안 침하와 합천 광암뜰 피해 상황도 이번 국감의 주요 이슈입니다.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의 대우조선해양의 적자 전망 발언에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황매산에 요즘 억새꽃이 은빛 물결로 장관입니다. 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경남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경남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 찬반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교육공무원들의 높은 범죄 건수에 대해선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경남교육청 국감에선 경남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질의가 분모를 이뤘습니다. 조례 추진에 찬성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좋은 내용들을 잘 가서 학생들이 행복하고 좀 더 자율적인 학교를 만드는데 앞장서 나가면서 저는 문제를 좀 잘 풀어나가는 게 좋겠다. 반대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조례를 추진한다는 질타부터 반대하시는 쪽에서는 결국 결론은 다 나 있고 로드맵대로 지금 경남 교육감께서 이렇게 학생 인권 조례를 결국에는 밀고 나갈 거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우려 섞인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해서는 안 된다. 10조에 들어있어요. 극한 경우에 아주 흉기 같은 걸 소지해서 사고가 만약에 났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려고? 박종훈 교육감은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올 연말 도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5년간 경남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음주운전 등의 범죄가 172건으로 전국 상위권이라는 지적엔 대책도 발표됐습니다. 저희들은 향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 밖에 교사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뒤 유포한 고등학생들의 퇴학 처분에 대한 적절성 논란과 함께 로스쿨과 치대의 경남 유치에 적극 노력해달라는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선 MBC 경남이 보도한 부산 신항 집안 침하와 합천 광암뜰 피해 상황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이 소식은 정현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은 부산 항만공사 국정감사에서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의 집안 침하 사태에 대해 집중 질의했습니다. 윤 의원은 집안 침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입주 업체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며 원인 조사 등을 서둘러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업체들 항상 불안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사장님, 현재 해수부와 부산항만공사 그리고 입주업체 대표와 함께 부산 신항 침하에 대한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인데 언제쯤 결과가 나옵니까? 대한토목학회 의뢰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운영사들 운영 문제를 감안해서 가급적 연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 책임 규명과 피해 최소화 방안도 촉구하고 이 같은 침하 문제는 모든 항만공사의 신항 사업에 해당한다며 종합안전관리 대책 주문도 잇따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선 합천 광암들 피해 상황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은 합천 청덕면 광암들 농민들이 피해를 입은 건 법적 허가 기준을 초과해 지하수를 사용하다 고갈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보호 개방 시 광암들에서 발생한 지하수 장애는 개별 관장의 지하수 공급 능력의 저하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된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수출입은행장의 대우조선해양 적자 전망 발언이 후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조선업은 회복 중이고 적자는 보릿고개일 뿐이라는 반박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영 기자입니다.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우조선해양은 내년에 적자 전환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이 일시적 요인에 기인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 성과 회복 지연 등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아직 대우조선해양이 정상화 기반을 닦았다고 안심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채권단 수장의 한마디에 대우조선해양의 주가는 나흘 연속 하락했고 시가총액은 이틀 만에 2,680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 2조 9,910억 원 적자에서 지난해 7,391억 원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공적 자금 투입에다 구조 조정 등으로 올해 상반기에도 흑자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수주를 거의 하지 못해 내년에는 일감이 대폭 줄어들고 실제로 적자가 예상됩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야드와 도크는 현재 100% 가동 중입니다. 일감 절벽에 이르는 내년부터 약 1년 동안 가동률은 떨어졌다가 올해 수주한 물량을 처리해야 하는 2020년부터 가동률은 다시 오를 전망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내년 적자는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다며 잠시 지나는 보릿고개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원유가의 상승이라든지 노후 선박의 대체 효과로서 수주 기대가 굉장히 살아나고 있다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물론 조선업의 특성상 이 수주가 현장에 반영되는 데는 2,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수주 잔량은 국내 1위. 특히 영업이익이 큰 고부가가치 선박 발주가 실적 개선에 청신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주가 영업 실적에 반영되는 3년이라는 시차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최대 과제입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하동참여자치연대가 윤상기 하동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윤상기 군수가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대송산업단지와 관련해 위그선 31척을 계약했다고 발언했지만 정보 공개 청구 결과 2척만 계약했고 나머지는 협약과 구매 의향서였다며 당시 윤 후보의 발언은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동군은 선관위 조사에서 이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며 검찰의 조사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 의회가 오늘 홍재우 경남발전연구원장 후보자와 정창선 경남로블랜드 재단원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열었습니다. 홍재우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에선 경험 부족에 대한 우려와 경발련의 조직과 역할 확대 방향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정창선 후보자에 대해선 로블랜드 사업 진행이 원활한지, 내년 로블랜드 개장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교육청은 오늘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사립유치원 비리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어제 열린 전국시도 부교육감 회의 결정을 따른 것으로 신고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뒤 교육청으로 전달돼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편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오는 25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며 관련 전담팀 구성 등은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입니다. 봄 철쭉꽃으로 유명한 황매산이 요즘은 억새꽃의 은빛 물결로 장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억새와 단풍으로 물든 가을 황매산을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합층과 산층에 걸쳐있는 황매산이 눈이 내린 듯 은빛으로 모습을 바꿨습니다. 바람에 일렁이는 억새꽃의 물결은 호수를 연상케 합니다. 억새 사이에서 추억을 나누는 등산객들은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황매산 하면은 철쭉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억새가 많은 줄 몰랐어요. 신물산만 생각을 했는데 황매산이 억새가 이렇게 좋은 곳이라고 오늘 처음 알았어요. 너무 좋아요, 진짜. 정말 대단하네요. 대단해요. 황매산 억새 군락지는 지난 2007년 큰 불이 난 뒤부터 점점 넓어져 지금은 해발 700m에서 900m의 산 능선을 뒤덮고 있습니다. 수백만 제곱미터의 억새 군락을 자랑하고 있는 곳은 우리 황매산밖에 없습니다. 해발 1108m의 황매봉에서 시작된 단풍은 산 중턱까지 내려왔습니다. 가을빛 완연한 황매산에선 오색 단풍과 은빛 억새를 함께 만날 수 있습니다. 더 넓은 이곳 황매평전을 은빛으로 물들인 억새꽃은 다음 달 초순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조선시대 대학자였던 남명 조식 선생의 경이 사상을 기리고 이어받기 위한 제42회 남명 선비문화축제가 내일까지 산청군 시천면 산천지 일원에서 열립니다. 오늘은 동아시아 유교 문화의 성찰과 남명학이라는 주제로 한중일의 학자들이 참여하는 국제학술대회가 열렸고 남명 제례와 개막식, 마당극 남명 조식 등의 본 행사는 내일 열립니다. 108만 송이 국화 전시회가 오늘을 시작으로 다음 달 4일까지 합천대장경 테마파크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20여 점의 국화작품과 함께 8만 대장경 전국예술대전에 입상한 서예와 문이나 등 800여 점도 선보였습니다. 거창 사건 추모공원에서도 100여 점의 국화작품을 볼 수 있는 제11회 국화전시회가 내일부터 열립니다. 사천공항의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공항공사가 공개한 전국 14개 공항의 시설 이용률 조사 자료를 보면 사천공항의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이용률은 각각 21.7%와 1.3%로 전국에서 4번째로 낮았습니다. 한편 김해공항의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이용률은 각각 70.6%와 86.4%로 전국 2위와 3위를 기록했습니다. 하동군 의회가 대송산업단지에 대한 450억 원의 추가 자금 대출 보증을 승인한 이후 하동군이 실무반을 꾸리고 마무리 공사와 분양, 투자 유치 활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동 대송산단은 금남면 대송리 일원에 조성되는 갈사산업단지의 배후단지로 지난 2015년 공사를 시작했지만 사업비 부족으로 지난 7월 공정률 92%에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